쟤들 조심해. 펩 감독. 완전히 바뀐 손흥민 체제의 강력 경고. 토트넘 우승 후보되자 영국 현지 초토화된 상황. 토트넘 호스퍼 캡틴 손흥민, 30일에게 벌써 무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손흥민의 개인 수상 이력은 화려하다. 그는 2019에서 2020 시즌 번니 원정에서 원더골을 기록하며 2020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을 받았다.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2021에서 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는 23골을 몰아치며 EPL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이 됐다. 동시에 EPL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으며 토트넘 올해의 선수에도 꼽혔다. 손흥민은 유독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5시즌 동안 함부르크 바이어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토트넘에서도 8시즌 동안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2016에서 2017 시즌에는 EPL 2위에 그쳤고 2018에서 2019 시즌에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 시즌에도 손흥민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토트넘은 30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 2023에서 2024 시즌 카라바오컵, 리그컵 2라운드에서 1에서 1로 비긴 뒤 맞이한 승부차기에서 3에서 5로 패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리그컵 정상을 노렸던 토트넘은 단 한 경기만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날 손흥민은 1에서 1로 팽팽하게 맞서던 후반 26분에 투입돼 약 2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교체 출전 후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측면 미드필더를 오가며 팀 공격의 활로를 뚫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를 쌓는 데는 실패했다.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토트넘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토트넘의 첫 번째 키커로 손흥민이 나섰다. 그는 골대 오른쪽 구석을 향하는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승부차기 성공은 팀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토트넘은 세 번째 키커로 나선 다빈손 산체스, 27 콜롬비아, 위 실축으로 승부차기 3에서 5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토트넘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다. 따라서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남은 대회는 EPL과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뿐이다. EPL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비롯해 아스널, 리버풀 등 쟁쟁한 경쟁 상대들이 많다. FA컵 우승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이 1990에서 1991 시즌 FA컵 우승 이후 32년 동안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올여름 브렌트퍼드에 입단한 김지수, 19는 리그컵 뉴포트 카운티 4부 전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출전 기회는 잡지 못했다. 벤치에서 팀의 승부차기 3에서 0 승리를 지켜봤다. 2. 토트넘 웨일스 신성 브레넌 존슨의 이적료 830억 원 준비. 손흥민은 공격수로.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30일 토트넘 호스퍼가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브레넌 존슨 22 노팅엄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첼시, 브렌트포드가 존슨에 관심을 보였으나 토트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웨일스의 미래로 평가받는 유망주다. 노팅엄 유스 출신으로 2019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20에서 2021 시즌 노팅엄이 3부에 있을 당시 40경기 10골 12도움을 기록해 승격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이었던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46경기 16골 9도움을 기록했다. 잉글랜드 풋볼 리그 EFL 선정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팅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승격을 하는 과정에서 존슨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팀이 존슨을 노렸지만 노팅엄은 모두 거절했다. 이적료 5천만 파운드, 약 8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이 떠나면서 이적료를 두둑이 챙긴 토트넘이 관심을 보인다. 매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이적 시장 막바지에 브레넌 존슨을 영입 타깃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이 조만간 5천만 파운드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이언 힐, 다빈손 산체스를 포함한 거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면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케인 이적 후 히샤를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출격했다. 30일 풀럼과의 EFL 카라바오컵 64강에서도 선발로 나서서 골을 터뜨렸으나 잦은 실수로 걱정을 샀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을 때 경기력이 더 좋았던 만큼 향후에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진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3. 브렌트포드 723억 제안 거절당하자 토트넘이 곧바로 영입전 참여.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30일 한국 시간 브렌트포드가 존슨 영입을 위해 4,300만 파운드 약 723억 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브렌트포드는 존슨 영입을 위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 라며 토트넘도 영입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브렌트포드는 존슨 영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라며 마지막으로 건넨 4,300만 파운드 제안은 거절당했다 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원하는 이적료는 5천만 파운드, 약 842억 원다. 또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존슨의 열렬한 팬이다 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존슨을 영입하려는 브렌트포드의 노력은 토트넘의 하이제킹으로 실패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존슨은 웨일스 출신 공격수로 뛰어난 스피드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가 장점인 선수다. 순간적인 가속과 간결한 플레이로 수비수를 제치거나 파울을 얻어내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는 지난 2022에서 23시즌 총 44경기서 10골 3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 33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올 시즌에는 4경기 모두 나섰지만 아직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했다. 팀은 1승 3패를 기록 중이다. 영국 매체 HITC는 존슨은 최전방전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다. 토트넘이 찾고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춘 선수다 라며 그는 커리어에서 주로 오른쪽 윙어로 뛰었다 라고 분석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이 떠나면서 공격진 보강에 나서려고 한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공격 옵션을 강화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토트넘은 바르셀로나의 안수 파티와 임대 영입을 논의했지만 그는 브라이튼에 합류할 예정이다 라며 구단은 외국인 쿼터를 늘리기보다는 홍그로움과 계약하길 원한다 라고 언급했다. 브렌트포드는 끝까지 존슨 영입을 위해 협상을 할 예정이다. 토트넘도 협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4.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24분의 23 바르사 예상 라인업 공개. 펠릭스 플러스 칸셀루인. 지난 31일 한국 시간 축구 콘텐츠 매체 스코어 90은 바르셀로나의 2023-24 시즌 예상 라인업을 공개됐다. 현재 시즌이 시작됐지만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에 기존 스쿼드와 이적설이 나오는 선수를 합친 라인업이다. 공격의 갑이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주앙 펠리스가 선정됐다. 가비와 레반도프스키는 현재 바르셀로나 소속이지만 주앙 펠리스는 아직이다. 펠릭스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펠릭스는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펠릭스의 이적료를 8,700만 파운드, 하나 약 1,427억 원로 책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바르셀로나는 펠리스를 영입할 비용이 없었지만 최근 우스만 덴벨레와 안수 파티를 각각 파리 생제르맹으로 완전 이적.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로 임대 이적 보내면서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 영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드필더는 페드리 데용 빈도안으로 구성됐다. 페드리와 데용은 이전부터 바르셀로나 소속이었지만 빈도안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합류했다. 빈도안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주장으로서 팀의 트래블을 이끌었다. 수비라인은 발데 아라우호 쿤데 칸셀루가 자리 잡았다. 여기엔 칸셀루가 더해졌다. 칸셀루는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활약하다 출전 문제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불화를 겪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떠났지만 눈에 띄진 않았다. 결국 맨시티를 떠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지난 28일 한국 시간 칸셀루가 바르셀로나로 간다.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계약이라고 전했다. 스페인 프라메라리가 2연패를 노리는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다. 3라운드가 지난 지금 2승 1무를 기록했다. 바르셀로나는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선수단이 한층 강해졌다. 5. 홈런 연계와 쏟아지는 실책, 그래도 롯데는 믿어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롯데 외국인 타자 니코 구드럼, 30에게 지난 26일 사직 KT전은 악몽 그 자체로 남았을 것이다. 구드럼은 이날 3루수로 출전해 실책만 3개를 저질렀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무난한 수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던 구드럼은 롯데 입단 후 28경기에서 벌써 실책 6개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방망이가 화끈한 것도 아니다. 타율 점유율 7, 출루율 .328, 장타율 .312, OPS .640의 홈런은 한 개도 치지 못했고 타점 16개를 남긴 것이 전부다. 장타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시절 출루머신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 모습마저도 KBO 리그에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 더 있다. 바로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 현재로선 관리를 하면서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미 롯데는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모두 소진한 상태. 어쩔 수 없다. 구드럼이 나아질 것이라 믿는 수밖에. 이종훈 롯데 감독 대행은 구드럼이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본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 움직임도 그렇고 근육통도 나아진 것 같다. 구드럼에게 믿음과 자신감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다. 라고 구드럼에게 신뢰를 보냈다. 이어 이종훈 감독 대행은 구드럼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선수다.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구드럼은 어차피 함께 가야 할 선수. 라는 이종훈 감독 대행. 사실 현재 시점에서 구드럼을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우선 남은 경기에서도 구드럼을 중용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현재 7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 마침 레리 서튼 전 롯데 감독도 잦은 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9에서 30일 대전 하나전이 연달아 5천 취소가 되면서 강제 휴식을 취한 롯데는 31일 대전 하나전에서 이종훈 감독 대행 체제로 첫 경기를 치를 전망이다. 이럴 때 구드럼이 공격과 수비에 걸쳐 팀에 힘을 보탠다면 롯데도 어렵지 않게 탈출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